적층 제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지능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센터 신재호 책임연구원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재호 책임입니다. 저는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고 기술 과제,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은 항공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에서부터 1차 혁명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엔 시제품 단위에서만 출력을 하다가 2012년도에 보시면 GE의 립 엔진이라는 엔진에 들어가는 노즐입니다. 이게 20개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일체화를 시켰고 그 과정 중에서 제조 단가를 75% 이상 감소시켰으며 또 내구성도 부품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내구성도 그만큼 증가하게 되거든요. 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엔진 노즐이 2012년도에 GE에서 개발이 됐고 2015년도에 FAA 승인을 받고 2018년도까지 3만 개 이상 출시가 됐습니다. 최근에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회사에서 발사체를 발사하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가 3D 프린팅 기업입니다. 3D 프린팅 기업인데 거기서 로켓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의 86%를 3D 프린팅만으로 출력을 해서 실제 궤도에 안착하진 못했지만 발사에까지는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습니다.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엔진 부품 같은 부분들을 다 출력으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부가 가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보다 좀 더 컴팩트하게 제조하고 또 내구성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특히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무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폴리머 제품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아직 확대되고 있지 않은 게 아직 연구소 차원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에서도 최근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3D 프린팅을 처음 접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프린터라고 생각하면은 출력을 누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가 틀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많이들 이제 실패를 겪다 보면 힘이 빠지게 되고 많이 좌절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드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데이터 기반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제가 노하우를 전달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팅은 디지털 제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제조라는 게 뭐냐면 동일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는데 이 요리의 레시피랑 동일한 레시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레시피를 가지고 A 도면, 그러니까 좌측 상단의 A 도면 이거를 출력을 했을 때 A 제품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이건 이제 레시피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이즈도 동일하고 소재도 비슷한데 약간만 설계를 변경을 하면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3D 프린팅을 하다 보면 많이 처음 겪을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깨어지거나 휘어지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떨어져 버리거나 하면서 출력이 계속 에러가 발생을 하거든요. 출력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설계 재현성이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프린터에다가 모델을 집어넣었어요. 3D 모델을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실제 종이에다 프린팅을 할 때 프린팅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프린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3D 프린터에서는 다양한 노하우가 접목이 된 상황에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 출력을 하다 보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출력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재현성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부터 정확히는 2016년도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부터 금속 3D 프린팅 관련된 연구를 했고 적층 해석 기술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적층 안정성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출력을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출력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같이 취합을 해서 시뮬레이션과 엮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공정지능화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실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 어떤 공정이 나올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해보고 그 결과가 출력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실패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적층 공정 지능화 단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팟 사이즈, 레이저의 스팟 사이즈인데 대략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이 부분이 레이저가 금속에 떨어지면은 거기가 국부적으로 가열이 되겠죠. 근데 가열이 되면은 팽창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팽창을 하는데 뒤에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A에서 보시면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국소적으로 팽창을 했다가 팽창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주위 부분을 다시 밀어내면서 거기서는 또 반발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팽창과 수축이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식었을 때 말려 올라가는 방식으로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오징어를 구우면 한쪽만 구우면 한쪽으로 말려버리죠. 에너지를 균일하게 잘 구우면은 쥐포도 오징어도 깨끗하게 잘 구워지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출력은 한 방향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얼만큼 잘 넣었는지가 출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빌드 플레이트라고 출력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 위에 에너지가 얼마나 균형 있게 잘 들어갔는지가 출력을 성공시키고 혹은 실패시키는 데 그런 어떤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실제 출력을 해서 판에서 이렇게 절단을 해보면 출력한 부분들이 전부 다 말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죠. 깨지거나 휘어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컵에다 부어 넣는 날, 우리가 물컵을 가지고 있는데 물컵을 들고 정수기에 물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물이 너무 콸콸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물컵에서 물이 쏟아져 버리죠. 흘러 넘쳐 버립니다. 그럼 적당한 속도로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고 컵의 모양도 중요하죠. 보시면은 에너지가 왼쪽에 A 그림은 에너지가 바닥으로 다 쭉쭉 빠지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인데 B는 보시면 사선으로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네모 반듯한 것만 출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선으로 올라가고 3D 프린팅을 한다는 게 기존의 제조 방법으로 출력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제조가 안 되는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인데 다양한 난이도가 있는 도면을 해석을 하려면 그리고 출력을 하려면 이렇게 에너지가 한 군데 모여서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모였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열쏠림 현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적층돼서 그 안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는 서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 주위에 뾰족한 침 같은 게 있는데 여기로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쏠림을 완화를 시켜서 출력물을 완성하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공정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테스트인데 판 위에 조그만 시편들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조그만 시편들이 하나하나가 얼만큼 에너지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얼마만큼 부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시편인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검은검은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가 다 기공입니다.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표면에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면을 절단해보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기공이 많이 보이죠. 근데 금속에 기공이 있다는 거는 쉽게 깨지고 피로에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그 빨간색이 공정 윈도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공정 윈도우 안에 에너지가 딱 들어찰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공정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슈고 저희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윈도우에 적합한 시뮬레이션 조건을 만들어내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시편을 만들어내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제품을 출력을 했을 때 그 공정 조건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시편 재료의 공정 조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초록색이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는 부분들이 빨간색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여기는 에너지가 뭐 넘치니까 좀 다시 설계를 개선해야 하는구나 라는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최대한 균형을 줄 수 있게 도면을 집어넣으면 바로 오리엔테이션을 잡아가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번, 1번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최적의 오리엔테이션을 잡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결과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제 이거는 저희가 눈에 보이게 하려고 좀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10초 안에 계산이 완성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고려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기술까지 우리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부적으로 어디에 열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어디에 어떤 서포트를 아까 서포트 말씀드렸죠. 어디에 어떤 서포트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서포트를 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배치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서포트가 추가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과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열되는 부분들이 오른쪽에 서포트를 배치하면서 저감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이외에도 뭐 실제로 출력을 했을 때 얼만큼 변형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실제 최종 출력 결과물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이런 최적화를 하지 않고 출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고요. 오른쪽은 서포트 최적화를 했을 때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이 공정 잡는데 적어도 대여섯 번의 실패는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경험을 시뮬레이션에 녹여서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많이 축소를 시키고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제 그러니까 3D 프린팅이 우리가 아직 시제품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생산성 문제 때문이거든요.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한 판 출력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최대한 덴시티 있게 그리고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면은 아마 여기도 새로운 제조 방법으로 가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과정을 계속 저희는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수집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시뮬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 데이터가 출력의 실패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계속하면서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 덮이지 않았다든지 부풀어 오름이라든지 리코터가 손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정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측을 되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출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데이터가 추출되고 걔가 다시 학습이 되면서 그래서 이 루프를 반복하면은 자동으로 이 학습 레이터가 고도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공정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 위쪽이 출력 전 그리고 파우더가 덮이고 나서 이후입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장비 데이터가 가상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 장비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출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 빌드가 타버린다던가 출력물이 타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센싱을 통해서 계속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보통 출력 하나를 하는데 적게는 뭐 4-5시간이고 많게는 2-3일 정도 뭐 큰 파트를 출력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력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휘어져 버리면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출력을 하다가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면은 저희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에너지가 너무 많다, 생각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정을 바꿔가는, 그래서 공정을 바꿔서 새로운 공정을 집어넣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기술까지도 있는데 나중에 또 궁금하시면은 저희 부스에 와셔서 한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